자켓이랑 맞춰봤어요. 어때 괜찮나요?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는 평범한 주부에서 유선아를 만나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좀 심오하지 않나요? 남편만 믿고 살기에 여자의 인생은 짧다. 좀 임팩트 있나요?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제는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자. 이런 부제예요. 자, 보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얼굴도 예쁘고 빠지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서정희 씨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이 뭐 커피숍만 가도 시간을 체크하고 남편 그늘 아래서 오로지 남편만 믿고 19살에 시집와서 32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런데 말로가 어때요? 평생 남편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혼자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조그만 방 한 칸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남편만 의지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잡았냐면 제가 이랬어요. 23살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속도 위반 아닙니다. 첫 직장을 나갔다가 8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순진하게 결혼을 해서 저희 신랑 보면 되게 동글동글 사람이 선하게 생겼죠. 저한테 되게 정성을 많이 들여줬어요. 정말 감동적으로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저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보고 23살의 마음을 엽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밥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신랑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기세가 얼마가 나가는지, 관리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 얼마 버는지 생각도 없이 동네 아줌마들이랑 여유롭게 밥 먹으러 다니고 또 사 먹는 건 또 자존심 상하니까 남들이 사주는 거 먹는 거는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한번 쏠게. 남편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네. 그리고 남편이 법무사 사무실을 다니고 있어서 적대 일이 많았어요. 술 약속이 많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밤 9시부터 이제 전화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 들어와? 밤 10시에 또 전화합니다. 언제 들어와? 11시에 전화합니다. 언제 들어와? 남자분들이 좀 웃는 거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다른 데 의지가 없고 일찍 결혼해서 집에서 그냥 남편만 언제 들어오지, 남편이 들어와야 뭐든지 밥도 해주고 막 23살에 가서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잠깐이지. 첫 아이 낳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권태기가 올 무렵부터 자꾸 일 핑계 대면서 술 먹는 날이 잦아지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든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저하고 이제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싸우고 싸움의 말로는 또 뭐예요? 서로 삐져서 말 안 하고 이 세월 10년 동안 거의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편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일을 격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뭐예요? 글씨에 잘 안 보시나요? 경단녀. 결혼과 육아 탓으로 퇴사해서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이르는 저는 경단녀였어요. 그렇다고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보니까 기껏 한 달 일해야 100만 원 남짓 버는 격리 정도? 그 남편한테 나 이거 격리라도 하겠다 했더니 딱 남편이 말이 야 100만 원 버는 거 도움도 안 돼. 그냥 애 데리고 살림이나 잘해. 그래서 제가 또 다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잉여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아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빗댄 자조 섞인 말. 제가 이러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냥 잉여인간으로 1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집에 있다고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한 것도 아니고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도 의욕이 안 생겨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잉여인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그런 엄마가 해주는 케어 아래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잘하다가 시집을 23살에 가버리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한 10년을 거의 잠만 자면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출근하고 없어요. 그럼 그때쯤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드라마 보면 어때요? 눈이 피로해지면서 졸리죠. 그럼 자요. 자다가 이제 동네 엄마가 누구 엄마? 서연이 엄마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나가요. 밥 먹고 오면 또 수다 막 떨고 피곤하죠. 그럼 낮잠 또 자요. 그럼 남편 올 때쯤 되면 집이 엉망인 상태에서 남편을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는 시간을 10년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참아준 남편이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네. 자, 근데 저와 반면에 남편은 이렇게 실질적인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도 23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하려니까 집을 덜컥 산 거예요. 대출받아서. 그리고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다닌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때 당시에 재테크, 땅, 부동산 이런 투자에 굉장히 열을 올릴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래처가 부동산 사람들, 은행 대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땅을 또 대출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 대출 이자 갚으랴, 원금 갚으랴,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 와이프는 퍼져 있지.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술만 계속 먹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계속 남편한테 뭐라고 하고. 그냥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혼자 벌고 혼자서 내 식구를 책임지다 보니까 모이지 않고 이자만 내는 정도.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이때 개인 빚 증가요.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안정되면서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자식을 키우면서 이때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자, 신조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워킹 푸어. 일은 계속 죽어라 하는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해요. 돈이 모이지 않는 당신도 푸어족? 제가 지금 이 신조어가요, 알고 보면 당신도 푸어족, 이거 굉장히 찔리는 기사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현실을 내가 이 기사를 통해서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푸어족이라는 가난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인 푸어와 한자의 족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요새 신조어고 뉴스에 많이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직장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71%가 나는 풍족하지 못하다. 매달 카드값, 높은 대출이자, 치솟는 전세금,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상황은 풍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72%나 됐어요. 그 푸어적으로 사는 이유는 지금 이 나가는 현재 지출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줄일 만한 게 없는 거죠. 아껴 쓴다고 해도. 그다음에 상황 개선 방법이 없어서. 직장인이 상황 개선 방법이 없잖아요. 2잡, 3잡, 4잡 하는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연봉이 적어서. 그다음에 재테크 등을 잘못해서 아니면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고용이 불안해서. 자. 푸어족의 유형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진지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우스 푸어. 집은 있어. 근데 이 대출금,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형. 이거 집만 있으면 뭐예요? 계속 빚 갚는 거예요.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하죠. 전체 가구 총 자산은 3억 3,365만 원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이 2억 227만 원. 거의 지출의 대부분이 차지하죠. 그 다음에 렌트 푸어. 이제 높은 집값,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을 사기를 꺼려해요. 이제는 거품이 다 빠졌잖아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렌트 푸어. 전월세 가격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동네 엄마들 고민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번에 1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사 가야 돼. 이사 갈지 말아봐야 돼. 이런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버 푸어.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거야. 늘 내가 이렇게 건강할 것 같고 천년만년 건강할 것 같고 나는 늙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막연한 거죠, 미래가. 별다른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한 사람들이 일컬어요. 딱히 모아둔 돈이 없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해 사는 실버 푸어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현재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현재 살기 급급한 거죠.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캠퍼스 푸어. 대학을 가야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 그 인식이 강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대학은 가. 근데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는 사람들 뜻하는 신조어래요. 취업난 때문에 일단은 사회생활 시작할 때쯤은 이미 3천만 원가량의 대출금을 떠안고 있다고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5번째, 에듀푸어. 가계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로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제 주위에도 분명히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지갑을 아껴요. 근데 아이는 막 20만 원짜리 학원, 30만 원짜리 학원 아낌없이 아이한테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듀푸어라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메디푸어. 고령층 가운데 전체 소비 지출액 중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 본인이 아플 줄 알았을까요? 내가 아플 것 같으니까 미리 돈 모아야지 지금 쓰지 말고 이런 사람들 계세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세요. 네. 자, 당신도 노후 파산의 예외가 아니다. 앞에 언급한 이 푸어족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 상태로 계속 쭉 간다면 나에게도 노후 파산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100세 쇼크. 요새 진짜 100세 시대예요. 장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요즘에는 반태 시대, 은퇴를 해도 못 쉬는 시대래요. 은퇴를 했는데 쉬지를 못해. 반태 시대가 도래했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그럼 일을 해야 되죠. 은퇴를 해도. 그런 시대예요. 반퇴 시대. 자, 한국 남성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래요. 저희 신랑이 지금 현재 46살이거든요. 7년만 있으면 이제 은퇴. 법무사 시장도 오래 못 가요. 요새 최근 정년이 있어도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인데 약 50여 년의 노후가 막막한 상황. 저도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50세나? 저도 준비하면서 자,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플러스 알파. 그것도 20여 년간 6억이 필요하대요. 50년도 아니고 20여 년간 6억이 필요하대요. 부부 60세 퇴직, 80세 사망 기준으로 부부가 생활한 데 드는 비용은 약 6억 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지금도 200만 원 지금 쓰고 남으면 없잖아요. 월급 수천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노후에 20년 동안, 우리가 100세 시대 50년 동안 이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해요? 자, 요즘에는 파산층으로 빈곤층이 된 노인을 일컫는 신조어. 제가 신조어를 좀 많이 민감해요.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하류 노인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대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생활비, 병원비, 대외비 등 실질적인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아프면. 노인들 보면 이렇게 약봉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병원비 지출도 굉장히 높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빈곤층이 되는 노인을 하류 노인이라고 한대요. 제가 사례를 좀 캡처를 해봤어요. 이분은 나는 차도 고급차도 타고 다녀봤고 큰 소리 치면서 비행기도 1등석을 타고 다녀봤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 퇴직한 다음에 필리핀에서 건설 사업하고 실패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이분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하셨을까요? 고급차 타고 다니고 1등석 타고 다녔던 분인데 남들보다 정말 상위 그런 생활을 누리셨던 분이세요. 전혀 이분은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 난 잘 살 거야 생각을 하셨겠죠. 전립선 암의 만성 폐질암을 앓고 있고 고독사 만성위험군에 속한다고 해요. 이러면 자식들도 힘들어요. 자식들도 본인들 먹고 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짐이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70세인데 낙상사고로 척추 손상 후 생활이 180도 달라지셨대요. 집 한 채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막상 아파버리니까 낙상사고로 병원비가 7년 동안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들었대요. 이분 낙상사고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 못하고 난 집이 있으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자식들,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아들이 몇 년 병원비를 대다가 혼자 살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것을 병원비를 대고 있대요. 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식까지. 이분은요, 해운대, 부산 진짜 부촌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살고 계세요. 근데 딱 요거 하나예요. 재산이.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사는 곳인데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래요. 노후 보장이 없어. 은퇴 후 퇴직금으로 자동차 학원을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저 집을 마련하기까지 남모르는 눈물과 노력을 했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집만 가지고 노후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아무리 내가 집이 현금으로 난 집을 샀어. 그래도 실질적인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이렇게 노후가 처량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 굉장히 큰 거예요. 약 300만 명. 어마어마하죠. 65세 이상 622만 명, 전체 국민의 13%가 대부분이 노후를 준비를 못했대요. 제가 첫 번째 사업설명도 노후에 대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노후에 대해서는 해도 현실 점검을 내가 자꾸 자각을 하셔야 돼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시고 쌀한가마니 들 정도로 건강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당뇨병으로 각종 이제 합병증이 오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면서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후가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재앙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 100세 시대 남편만 믿고 살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이러한 대안으로 노후에 대한 대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을 합니다. 이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말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부호잖아요. 이미 돈을 버신 분이고 성공자예요. 이분이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분도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먼저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이 만약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한국 이영건 박사님께서도 왜 한국 경제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앞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주위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우 그거 다단계야. 자기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들이 성공을 했나요?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말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죠. 실패한 90%, 실패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90%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10%보다 더 지배적이고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 신유통 방식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유통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슈퍼에서 대형 마켓,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켓에서 그다음에 홈쇼핑에서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유통의 흐름일 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발발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편견들이 생겼죠. 근데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과거의 유통 방식은 이랬어요. 수수료 나눠먹기. 생산자는 2,000원에 생산을 했는데 중간에 이 유통 과정에서 광고비, 물류비, 운송비,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면서 소비자가 15,000원에 이 중간 비용을 다 소비자가 부담을 했다면 요즘엔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뭘 해도 최저가 검색하고. 그러면서 직거래가 생기죠. 내가 직거래를 하면서 저렴하게 사면서 그 정보를 주위에 제품을 사용하고 입소문을 내면 그 광고비, 그 다음에 유통비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캐시백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너무 현명한 유통 방식이죠. 네트워크 사업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제품 일단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판매나 영업이 아니라 내가 써봐야 남한테 구정 광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써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파는 거는 판매나 영업이에요. 근데 제품을 사용을 일단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검증을 해보는 거죠.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효과도 계속 사용하면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제품을 내가 온전히 체험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체험한 품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냥 쓰고 계속 쓰기만 하면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알려주기만 하면 보상을 받는 사업자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검증된 제품을 스스로 사용하고 추천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좋으면 야 뭐가 좋다더라. 너 그거 한번 써봐. 이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자만 붙으면 내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거기서 편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제품 알리고 나는 중간에 그 광고비 쪽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수익이 창출되는 시스템이에요. 소위 말하는 권리 수입이죠. 노동 수입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겨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이 입소문에 퍼지면서 나의 인프라가 커지면서 내가 제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내 유통망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진정한 권리 수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점이 너무 많아요. 평생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출근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평생 내가 좋은 제품 전달할 수 있는 입과 발만 달려 있으면 그 모든 지금 집에서 전화라도 들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부업이라고 해서 입소문 못 내는 거 아니잖아요. 부업과 전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같이 평범한 주부도 할 수 있는 무점포, 점포가 없어요. 그냥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점포를 차리면 그냥 1,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리스크가 들어가죠. 투자금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저 내가 제품 브랜드 체인지하는 정도의 가격. 그다음에 시간의 자유. 출근을 하지 않아요. 어디 매여가지고 누가 너 이거 해. 상사가 막 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 수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신랑한테 생활비를 받지 않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너무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권리 수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통망을 통해서 나에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수입.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그 코드를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의 기회도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성공할까요?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 포인트를 제대로 체크를 하시고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 첫 번째, 모두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찾아야, 그런 매일 필요한 거, 빈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재구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없어지는 영양제나 바디 제품이나 그런 화장품, 매일 쓰고 없어지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다단계 폐해가 많았던 게 옥장판 얘기 많았죠. 한 번 사면 그 다음 달 또 삽니까? 냉장고 또 사요? 저 아직까지 한 10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준 냉장고 고장도 안 나요. 그런 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쓰고 없어지는 생필품 소비자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것과 비교해서 탁월한 우위를 가져야 해요. 그냥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 가서 바로 살 수 있으면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이 대부분 좋아요.
근데 차별화된 전문성이나 기능성이 없으면 쉽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과 기능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및 연구, 제품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져야 합니다. 70% 이상.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그런 유통이나 그런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소개해주면서. 근데 만약에 OEM이나 그런 다른 OEM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사업자가 가져가야 할 파이가 줄어들겠죠. 그런 비용들이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해요. 여러 가지 유통을 끼지 않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검증된 회사여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선점해야 돼. 너 빨리 선점해.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이거 선점해야 나머지 인프라들 너가 빨리 수익이 될 수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도 수도 없이 신생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없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그런 그런 기업들은 세금도 안 받을 정도로, 거의 5년 이내에 9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점에 현혹이 돼서 내 좋은 인맥들을 막 끌어서, 야, 선점에 다 끌어놨는데 회사가 없어져. 10년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몸담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 몸 바쳐서 일을 해서 1,000만 원, 2,000원 받는 고수익자가 됐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일 회사가 문을 닫아. 얼마나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10년 이상 됐는지 안정된 회사인지 꼭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가입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려면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나 이런 기관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 내가 늦게 했다고 조금 받고, 내가 먼저 했다고, 저 사람은 먼저 했다고 많이 주고,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셔야 하고요. 함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 돈이 될 것처럼 설명을 했다가, 막 하다 보면 갑자기 함정이 나와. 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조건이 좋았던 조건이 사라지고 그런 함정이 있는지 사례들을 또 살펴보셔야겠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가 일한 만큼 그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보상 플랜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해봤나요? 제가 누구한테 판매를 해봤나요? 전혀 저는 이런 곳에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런 교육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남한테 막 판매나 영업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에요. 그럼 배워서 내가 파트너에게 복제를 해주고 복제를 해주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일인데, 저 혼자 만약에 이 일을 했다면 그냥 판매로 끝났겠죠. 판매로 그쳤겠죠. 이 시스템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을 다 꼼꼼하게 검증을 해보셔야 나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회사, 제품, 보상, 시스템을 다 고루고루 맞춰준, 만족시켜준 회사, 제가 선택한 회사 바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는요, 유사나가 무슨 뜻이야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이란 뜻이고요. 사나는 라틴어 건강이란 뜻. 진정한 건강이라는 그 조합어예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 높은 매출,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 그 배경에는 창립자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이 여타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설립을 하죠. 그래서 많이 팔고 많이 남기는 거에 집중을 해서 전략을 짭니다. 근데 우리 마이런 웬츠 박사님, 미생물 학자이자 면역학 박사이자 의사 면허를 가진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사나 제품을 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비전이 이래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이 비전을 갖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 마이런 에츠 박사님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지인들이 만성 퇴행성 질환,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단명을 하게 되십니다. 거기에서 시리에 빠지신 거예요. 본인이 의사이지만 이미 진단하고 나서는 늦는다. 그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방의학을 턴해서 제품을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런 대형 마트의 유산화 제품을 유통을 시키려고 알아봤더니 우리 헬스팩 지금 12만 8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 대형 마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유통비나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약 40만 원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비전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건강 못 지키고 부자만 건강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비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산화를 풀게 되신 거예요. 걸 연구소라 1974년도라는 걸 연구소 전문 제약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유산화는 모태가 전문 제약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턴을 하면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2000년에 멕시코 연안의 사노비부 의학연구소라는 전문 그런 대체의학 병원을 설립을 하게 되세요. 여기선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유기농 식단과 오로지 유산화 제품만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대체의학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산화의 정말 장점이에요. 이런 회사가 있나요?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굉장히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예약이 다 찰 정도로 굉장히 치료율이 높다고 해요. 산호비부 의학연구소. 그다음에 2003년도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렇게 많은 세포와 면역학 이런 거 세포를 연구하면서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생명공헌에 이바지했다. 그래서 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상도 수상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도 등재를 못한 나이스, 탄탄하지 않으면 등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이스에 등재가 돼 있고요. 그마저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3번이나 액면 분할을 한 회사예요. 그리고 MLM 인사이더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부분을 또 검증을 해드릴게요. 유산화는 미국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트리션이나 그런 체중 조절 제품, 그 다음에 무방부제 화장품 이 3가지 제품을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주기적인 성분 검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 DE 스피루리나라는 그런 해조 성분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들어있고 정말 그 제품 판매율이 높은 제품이 있었어요.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근데 그때 일본 쓰나미 여파도 있고 바다가 많이 오염되면서 과감하게 단종을 시킵니다.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요새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알로엔즈라고. 그렇게 회사가요, 정말 그냥 판매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성분을 검토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요. 헬스팩은 이미 충분히 좋았어요. 근데 어때요? 인셀리전스라는 또 신기술을 개발을 했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NSF 인터내셔널 GMP 들으면 좀 어려우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건강식품 회사는 그냥 식품 제조 기준만 따르면 건강식품 회사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미국 의약품 품질 관리, 그러니까 의약품을 생산 설비를 자발적으로 갖추고 그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유산화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뉴트리서치가 인정한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는요, 유산화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에게 위임을 해서
그런 외국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무궁무진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여기 외국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국민들이 아프면 새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1,500여 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독성은 있는지, 함량은 충분히 들어있는지, 흡수율은 어떤지 꼼꼼하게 잘 들어있는지 체크해서 비교한 가이드북인데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금메달을 차지한 제품입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 어제 하나 경기장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졸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 선수들도 믿고 먹고 있죠. 유산화는 돈으로 후원하지 않아요. 저 거기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름 유명한 외국 선수가 딱 먹고 선전하죠. 그 사람 그거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오로지 제품으로만, 그것도 요청에 의해서, 요청한다고 다 후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선수들에게만 제품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게, 바로 도핑 테스트를 방금 1시간 전에, 1분 전에 먹고 도핑 테스트를 해도 안전합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유산화는 그런 품질 보장 그런 제도의 일환으로 100만 달러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도핑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독성 성분이 나왔을 때 선수들의 생활과 앞날을 보장해서 100만 달러를 해주겠다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고 안전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고객 만족 기업 컨슈머랩닷컴. 이거는 컨슈머랩은요, 소비자 단체예요. 우리 소비자 고발 단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미국에 굉장히 익명 높은 소비자 단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외부의 기업의 외압이 들어가지 않고 소비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서도 무작위로 유산화 제품 수거해 간 것들이 다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체 생산이 100%, 용기 빼고 다 100% 자체 생산. 유통 마진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라 100% 자체 생산을 해서 회사와 연결시켜주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줍니다. 자,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나만의 비즈니스, 재정적인 자유를 원하시나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잉여 주부로 지냈다고. 학력도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이, 연령, 성별, 사회적 경험, 학벌, 배경에 관계없이 연세가 70대, 80대가 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 체인지만으로, 어차피 나 먹고 쓰는 거, 내가 매일 씻잖아요. 샴푸, 린스. 그 다음에 화장품 매일 바르잖아요. 그 정도만 브랜드 체인지 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매달 먹고 쓰고 있는 건강식품, 샴푸, 바디 제품과 화장품 등의 소비만으로도 사업할 수 있는 부담이 없죠. 내가 별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거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하는 서비스. 자, 제품을 소개하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고 사업의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후원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일반 직장은 어때요? 내가 쟤를 눌러야 내가 올라가죠. 경쟁을 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눈이 띄고 잘해야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보상 플랜인데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회원 가입하고 제품 사용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보상을 받아요. 수익을 발생해요. 그리고 근데 이런 보상 플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때요? 새로운 사람 계속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막 사람 끌어들이는 일이잖아.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못해. 너니까 하지. 열심히 해도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돈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재기로 어느 집은 갔더니 문을 열었더니 물건이 와르르 쏟아졌대. 그 다음에 그래봤자 부엌거리지. 벌어봤자 큰 돈 못 벌겠지. 그 일하는 사람끼리 좋게 지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편견들이 있죠.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 나를 기준으로 양줄로 2개 유통 라인만 가져가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넓이, 옆으로 내가 사람을 이렇게 탁 달아야지만 수입이 발생을 해요. 근데 유산화는 나를 기준으로 양쪽 좌우 두 사람만 있어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람을 계속 컨택해서 달아야 된다? 아니에요. 두 사람만 있어도 거기서 유통 라인이 펼쳐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유산화는 깊이에 상관없이, 단계에 상관없이 모두 포인트를 중복으로 인정을 해줘요. 타사 같은 경우는 단계 제한을 둬요. 3단계든 5단계든 7단계든 제한을 두면 그 제한을 두기 이전에 액티브한 사업자를 빨리 컨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티브한 사업자를 컨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자들만 돈을 벌게 돼요. 하지만 유산화는 단계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 하부의 소비자들이 올리는 포인트까지 모두 중복으로 공유를 해줍니다. 능력이 있지 않아도 계속 이 하부에 다 소비자만 있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해도 별로 돈이 안 된다. 타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제품을 판매해도 하부에 있는 사람은 3%, 6%, 9%, 이렇게 12%,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은 21%.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별로 안 되겠죠. 정말 죽어라는데 3%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근데 유산화는 직급과 사업기간 점수에 크게 상관없이 공평하게 20%.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액티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열심히 하면 돈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실적 2월. 타사 같은 경우는요, 자녀 실적을 2월해준 회사가 드물어요. 회사는 그만큼 자녀 실적을 2월해주면 수익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리스크죠. 그래서 자녀 실적을 잘 이월해주지 않습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 소멸되는 게 아까워서 다만 얼마라도 맞춰서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재기가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죠. 어느 회사든 사재기 하라고 강요하는 회사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 포인트가 피 같은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재기가 나도 모르게 발생을 하죠. 근데 유산화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고요. 그 나머지 포인트를 다음 주로 이월을 해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실적과 합쳐져서 또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타면 되고, 다음 주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봐야 부업거리다. 유산화는 가게를 본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점 2개, 지점 2개를 가지고 이렇게 3개를 가지고 굉장히 3개를 가지고 2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액티브한 그런 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혀 부업거리가 아니고 빅 비즈니스고요. 아까 단계의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점수의 제한이 있어요. 양쪽 5,000포인트 완성이 되면 새로운 가게를 줘요. 내가 또 매칭을 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한 가게당 2개씩 주는데요. 이 가게가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무한대로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디 뒤에 001, 002, 003으로 나가잖아요. 999개까지 계속해서 지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 수가 있어요. 수입이 무한대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벌어봤자 큰 돈 못 번다? 아닙니다. 이미 유산화에서는 많이 고수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보너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자, 그 일하는 사람끼리 좋게 지내는 거 못 봤다.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소개자 보너스라고도 해요. 내가 소개한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를 해주면 그 사람이 타는 주급의 일정 프로테이지를 소개자에게 평생 지급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되면 저의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잘 되게끔 계속해서 후원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야 서로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일한 사람끼리 좋게 지내는 사람 못 봤다? 유산화는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자, 그 각종 여행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타사 같은 경우는 직급이 고직급자를 가면 유지 볼륨도 늘어나요. 근데 유산화는 수입의 성장에 따라 승급의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없어요. 정말 유산화에서 인컴 1위 하시는 분도, 자, 브랜드 체인지. 가게 하나면 20만원 먹고 쓰는 게 다예요.
그리고 가게 3개 40만 원 먹고 쓰는 게 다예요. 그저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유지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얻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자, 캐스트 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주얼 팀. 그 안에서 블랙펄 팀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런 가족들이 생겼어요. 나의 팀 사업이에요.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는 팀 사업. 너무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너무 든든한 파트너님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형제 라인 리더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유산하니까 가능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제가요, 결혼했을 때 발리 있잖아요. 신혼여행 한 번 간 게 다예요. 해외여행은. 내 유산화를 통해서 미국 컨벤션, 싱가포르 컨벤션, 그 다음에 리더십 서밋으로 파타야, 그 다음에 호주, 아시아 그로스로 호주를 남편과 함께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호주 오페라 하우스, 꿈에만 그리던 오페라 하우스도 제가 갔다 왔어요. 남편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번 주에 갔다 온 거예요. 두바이. 다들 현지인 같다고 빵 터지시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스폰서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더 의미 있고 뜻깊었고요.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오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막이에요. 두바이 사막. 너무 좋죠. 너무 해맑죠. 그냥 내 돈 벌자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회사에서 막 퍼줘요. 잘했다고. 더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퍼줘요. 그냥 내 돈 주고 가는 여행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산화에서 주는 여행은 그 호텔에 청소하고 주는 1달러짜리 팁까지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게 그것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 팁을 놨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고 유산화에서 다 계산을 했다고. 그 정도로 세심한 회사고요. 아까 제가 잉여주부라고 얘기했을 때 사진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피폐해져요. 매일 잠자고 먹고 자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남들에게 비전을 전해주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됐어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이게 진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예. 꿈이 없으면 이래요. 남편한테만 의지하면. 그리고 저희 아이가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 기관지 질환으로 항생제를 4년 동안 먹을 정도 병원을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허벅지 보세요. 유산화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간 지 2년이 넘었어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사실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저희 아들이에요. 예. 자, 저희 남편. 제가요, 남편한테 생활비 안 받는다고 그랬죠. 남편의 어깨에 짐을 덜어주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막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그냥 유산화라면 다 오케이. 이렇게 남편이 변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어디 가서 300만 원 이상 벌지 못하고 다 가만히나 있어. 이랬는데 300만 원 이상 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극 슈퍼맨이 돼가지고 오늘도 사업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야, 밥 먹고 가야지. 밥 차려주더라고요. 과일까지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때요? 뭐 하나만 하려도 남을 의식하냐, 제가 나를 어떻게 그거에 사로잡혀서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랠리 때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머리는 가볍게, 가슴은 뜨겁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사업은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불확실한 미래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에요. 이걸 깨우치시고 가시면 이거 앞에 사업 설명 다 잊으셔도 이것만 내가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이 사업은 되는 사업입니다. 한 시간 어떻게 훌쩍 갔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 시간 이 모든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 비포 사진 보셨잖아요. 평균 이하였어요. 정말 뭘 잘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유산화라는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블랙펄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국의 모두들과 오상희 리더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